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녹수 녹수 장녹수 자기 친정갈 때도 연산군이 따라와가지고 천민인 자기 엄마한테 장모님 저 왔습니다라고 사위 왔습니다라고 인사할 정도면 장녹수의 위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가 이륙하기 전에 그냥 죽은 척을 할 정도로 엄청난 위세였어요. 장녹수와 연산군은 매일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평들과 흥청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겠지요. 그 자리에는 재상, 대신들의, 그러니까 신하들의 부인들도 술자리에 온 거예요. 이름표를 달아 내 가슴에. 재상들과 이 신하들, 대신들의 부인들도 그 파티에 초대한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요. 나는 국방부 차관 누구누구의 부인, 이런 식으로. 그런 부인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연산군이 저 부인 참 귀티가 흐르네, 이러면 장녹수가 알아가지고 그 국방부 차관 부인한테 가가지고 이보시오 부인, 잔치 끝나고 좀 남으시오 해서 연산군과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이거 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한 번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좌이정의 부인도 남아요. 장녹수가 남으라고 해서. 좌이정 재상이에요. 좌이정 부인도 부인 파티 끝나고 좀 남으시오. 남은 다음에 10일 10days 10일 동안 궁에 머물면서 집에 안 가고 연산군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일 만에 귀가를 했는데 이 부인이 말이야요, 좌이정 부인이 연산군이 있는 궁만 쳐다보면서 넋이 나가 있더래요. 기록에 따르면 좌이정 그 할배는 얼마나 격분을 했겠습니까? 완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지요. 이런 가운데 투서가 하나 툭 들어와요. 못을 찌르는 그런 편지죠. 언문으로 된 투서가 와요. 한글로 된 투서가 하나 틱 날아와요. 내용이 와우.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이 신하를 막 죽이고 인간 말종으로 살아간다, 이런 언문 투서가 날아오거든요. 연산군이 그거 보고 아하하하 그래 내가 이래 좀 했을까요? 아니죠. 당장 찾아와! 이거 쓴 놈 당장 찾아와! 필적 조사해! 그리고 그날부터 언문 투서니까 오늘부터 언문 사용, 그 한글이죠. 언문 한글 사용 금지해! 근데 결국에는 못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이걸요? 지문 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찾다 결국은 못 찾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1년 후에 또다시 투서가 날아들어요. 퓨. 이번 내용은 더 화끈했습니다. 뭐냐? 임금을 죽이는 건 예전 역사에도 나와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임금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킨 역사는 있다. 이제 내가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니 나를 따르라! 라는 투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와! 우와! 왕 죽이고 의병 일으켜서 역모 일으키자 라는 투서가 날아든 거예요. 연산군 앞으로. 연산군 이제는 안 되겠다. 싸그리 다 조사시킵니다. 첫 번째 뭐냐? 유생들 조사를 시켜요. 성균관 출신들. 왜냐? 자기는 지금 유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시황 같이 유교를 말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분명히 유학자들, 유생들, 젊은 애들 품고 있을 거야. 다 조사해. 그리고 야,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사약 들고 간 이세자 자손들 아직 살아있는 놈들 있어? 네, 있습니다. 다 죽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요, 이렇게 다 죽여나가면서도 연산군은 두려웠어요. 왜? 실제로 지금 역모를 누가 꾸미고 있다는 게 보여진 거잖아, 지금요. 실제로 나를 쫓아내는 역모가, 구테타가. 연산군도 사람인지라 덜덜덜 두려움에 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번은 사냥을 나갔는데 황새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와요.
연산군 깜짝 놀랍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자객이 튀어나온 줄 알고 황새가 튀어나왔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깜짝 놀라서 전국에 있는 황새 다 잡아 죽여! 라고 전국 황새 소탕령을 내려. 실제로 다 죽여요, 진짜. 이런 연산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김처선이란 내시가 드디어 직언을 합니다. 김처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시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 연산군의 최측근 내시 김처선.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부터 쭉 옆에서 보좌를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술자리에서 처선이 이런 말 합니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 직언을 한 거예요. 술에 취한 연산이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똑바로 하라고? 야! 활 가져와. 해가지고 활을 쏴요. 실질적으로 김처선이란 내시한테. 처선은 가슴팍에 활을 맞고서도 고원을 계속 올려. 가슴이야.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 제발 내 아들뻘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살을요, 급소에 안 맞으면 화살 맞고 바로 안 죽어요. 계속 화살을 맞고도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연산군이 뭘 하냐면 칼 갖고 오라고 시켜요. 칼 가지고,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칼 가지고 팔다리를 잘라 죽여요. 그러면서도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도 김처선은 끝까지 죽으면서도 제발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았던 김처선이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 했다고 해서 활 쏘고 활을 맞고 전하 죽어가는 김처선,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하 아들 같으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내가 진짜 나이가 많아서 애비처럼 정말 잘 대해줬더니 뭐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위를 능멸하는 그런 습관 버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나 하면서 팔다리를 다 잘라 죽였다고 하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연산군. 여보라, 네 전하, 김처선이 걔 부모 묘까지 다 파버리고 앞으로 이 조선 팔도에 김처선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인간들 다 개명하게 해. 그리고 김처선의 집 다 파버리고 거기다 연못을 만들어서 아예 김처선의 길을 끊어버려 할 정도로 격분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달리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연산군도 두려웠겠지요. 왜냐하면 김처선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정말 믿었고 의지를 했는데 이런 최측근, 자기 아버지 뻘과 같은 이런 최측근도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조용히 연산군 앞에서는 히히히히 웃고 있던 저 신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두려워했겠지요. 요 순간부터 연산군은 무작위, 아무 이유 없는 노 컨디션, 무조건적인 처형을 스탑 해버립니다. 더 넘어가면 정말 레드라인 넘어간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연산군도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장녹수 등등등과 그 옆에 끼고 영화에도 많이 지금 묘사가 됐지만 갑자기 연산군이 장녹수와 술을 먹으면서 울어요. 녹수 장녹수야. 왜? 나 왜 불러? 원샷. 아유. 연산군이 울면서 술 먹고 녹수 장녹수야. 반정 그런 거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반정이 있다고 하면은 나도 죽고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장록수도 뭔가 필을 받았는지 같이 울었다고 하죠. 자, 드디어 반정. 연산군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반정 카운트다운 3, 2, 1 들어갔습니다. 벌써. 반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박원종이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월산대군 아시죠? 어디선가 많이 들었는데 아유, 성종의 친형. 원래는 월산대군이 왕이 돼야 되는데 월산대군의 동생인 자을산대군이 성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산대군은 조용히 정말 쥐 죽은 듯이 살았어. 왜? 이 왕조 국가에서 정통성,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정통성이 있는데 왕이 못 됐다? 그러면 현직 왕의 타겟 넘버 원이에요. 언제 또 반정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월산대군은 정말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동생인 성종한테 깍듯이 대하고. 전하, 이 월산대군, 혹시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서울 오실 분들은요, 그 강변북로라고 있거든요. 밑에는 올림픽대로고 한강을 끼고 위쪽에 있는 강변북로를 타고 홍대 쪽을 싹 지나가면은 바로 강변북로 옆에 이름 모를 조선시대의 정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강변북로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홍대 쪽을 지나가지고 저기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저거 웬 정자야? 야, 저기서 술 먹으면 진짜 빠라삐리봉 분위기 죽이겠는데? 바로 한강 앞이니까. 그게 망원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월산대군의 정자였어요. 거기서 월산대군은 나 왕 안 돼도 괜찮아. 난 여기서 시 쓰고 술 먹고 난 여기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했던 그 정자가 바로 강변북로 바로 끼고 있는 망원정이란 정자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하여간 이 월산대군 성종의 형, 친형, 이 부인의, 그러니까 월산대군도 결혼했으니까 부인이 있겠죠. 부인의 남동생이 바로 박원종이에요. 이게 왜 등장하냐면 성종이요,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잘해줬어요, 이 박원종을. 월산대군 자기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산대군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해줬어요. 미안해가지고. 형도 잘해주고 월산대군도 잘해주고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부인이거든요. 박씨도 잘해주고 또 박씨, 월산대군 부인 박씨의 남동생 박원종 또 정말 잘해주고 원종아 뭐 필요하냐? 내가 보증서 줄까? 내가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줘.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연산군도 이제 성종 죽고 난 다음에 연산군이 다음 왕 됐잖아요. 아들이니까. 연산군도 박원종 진짜 잘 대해줬어요. 근데 이 박원종이요, 연산군 시대 때 누가 감히 연산군한테 딴지를 걸겠습니까? 전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죽었잖아요. 연산군 시대 때 유일하게 그 뭐라고 할까, 연산군한테 토를 달았던 인물이 박원종이거든요. 금표 기억나시죠? 여기는 왕의 땅이야.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금표를 설치할 때 다른 신하들은 찍 소리도 못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금표 설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 박원종이었어요. 전하, 그렇게 금표를 막 설치하시면 백성들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전하. 그런데도 연산군은 벌하지 않고 알았다 넘어가 줬을 정도로 박원종은 뭐라고 할까, 이 까방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성종 때도 그렇고 연산군 때도 그렇고. 이 박원종이 연산군에게 불만이라기보다는 격분을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연산군 일기,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왕 같은 경우에는 성종실록, 세종실록 이렇게 나가는데 쫓겨난 왕은 실록이란 표현에 안 붙고 일기가 붙거든요.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런 식으로. 연산군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 엽기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연산군이 겁탈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박씨
월산대군 부인 박씨, 박원종 누나가 연산군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연산군 일기에. 그래가지고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약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박원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피눈물이 나는 이 한이 맺히죠, 당연히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를 죽게 한 연산,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해서 반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박원종이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이제 마음 먹었어요. 연산군은 난 죽여야 되겠다고. 박원종이요. 박원종이 누굴 찾아가냐, 신수군이라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이수군은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이고 이수군이 아니라 신수군을 찾아가는데, 이 신수군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연산군 부인 있잖아요. 연산군 부인, 그러니까 중전마마의 오빠예요. 연산군 부인이 신씨였거든요. 연산군 부인 중전마마의 오빠.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형이죠. 신수군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수군의 딸이 있었거든요. 이 신수군의 딸은 성종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수군의 딸은 성종의 둘째 아들, 즉 연산군의 동생한테 시집을 가거든요. 연산군 동생이 진성대군이란 사람인데, 연산군 동생, 이 진성대군한테 시집을 보내요.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신수군이. 자, 박원종이 신수군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신수군 대감, 잠깐 나오시오. 끼익! 박원종 대감, 무슨 일이요? 결정하시오. 동생이요, 딸이요? 결정을 하시오. 신수군 대감. 동생이냐 딸이냐 결정을 해라. 즉 동생, 그러니까 지금 연산군의 부인이죠. 아니면 딸, 그러니까 연산군의 동생, 그 성종의 둘째 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연산군의 동생 진성대군이 나중에 구테타 일으키고 그 다음 왕 중종이 돼요. 결정하시오. 신수군 대감, 동생이요, 딸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동생, 그러니까 연산군의 부인을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딸, 그러니까 성종의 둘째 아들, 즉 연산군의 동생, 곧 중종, 임금이 될 딸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권력을 선택할 것인지, 미래 권력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시오, 신수군 대감. 그 말 듣자 신수군도 알아채요. 아, 이 박원종이라는 인간이 지금 구테타 준비하고 있구나. 아, 진성대군 밀면서. 여기에 신수군이 이런 말합니다. 이거 보시오, 박원종 대감. 아직 세자가, 연산군 아들이죠, 세자가 어리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다. 기다려요.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박원종 대감? 그 말 하자마자 박원종은 스르릉 칼을 빼서 신수군의 목을 칩니다. 팍! 미안하지만 당신은 현재 권력을 선택했어. 이런 멍청한 사람 같으더라고. 그래서 신수군의 목을 치면서 박원종이 드디어 중종 반정이 시작이 됩니다. 연산군의 넘버원 권력 임사홍도 목을 쳐버리고, 박원종과 이제 그의 세력들이죠. 박원종과 그의 구테타 세력들이 창덕궁 밖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하들은 다 바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세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지금요. 딱 보니까 박원종 지금 창덕궁 앞에 뭐 이 혁명군이죠. 혁명군을 이 끌고 와가지고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해서, 아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산군은 나쁜 짓 많이 하고 했으니까 대세는 박원종이다 해서 신하들이 다 일제히 박원종 쪽으로 붙어버려. 그날 밤, 반정이 일어나는 그날 밤, 백성들도 딱 보고 지금 박원종과 그의 군대들이 창덕궁, 연산군이 있던 창덕궁 쪽으로
지금 저벅 달려가니까 백성들도 박원종! 박원종! 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궁 안에 있던 연산군을 호위하던 호위 무사들도 다 도망을 가요. 왜? 여기서 맞서 싸워봤자 박원종의 그런 혁명군이랑 자기들은 죽는 게 뻔하거든요. 다 도망가서 궁 안에는 누구만 남았냐? 연산군만 남은 거예요. 여봐라! 여봐라! 궁 안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걔 누구 없느냐? 그때 내시가 문 열고 들어와요. 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옥새 달라고 하시는데요. 게임 끝난 거예요. 옥새를 달라. 자, 이 반정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